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매수가는 21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연초에 정말 강했는데요.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면서 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역대 최대 대규모 해상 운송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예, 이거는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거래처가 이제 현대, 현대, 그 계열사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5천억 정도가 보니까 단발 계약이더라고요. 내년. 네. 한 번 쓰면 또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그 5천억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만큼 늘어난 거고 앞으로 계속 요게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비계열 주력사 매출이 굉장히 좀 늘어나겠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 한 단계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자동차 수출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사상 최대 찍고 막 그러잖아요. 네. 11월, 12월 계속 역대급 찍고 있는데 자동차만 줄었어요. 자동차만 줄었는데 수출입에. 이게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 8월, 9월 피크 찍다가 그 다음에 11월 치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11월 달에 확연히 좀 좋아진 게 보이고 이게 계속 좋아질 거라. 그럼 내년에는 오히려 이게 기저효과죠 또. 그럼 확 늘어나겠죠. 그 늘어나면 뭘로 수출할 겁니까? 이게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또 실어 날릴 거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너무 싸요. 그리고 또 너무 싸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차라리 반도체 병목 현상이 이제 해소되는 게 관건이 되겠죠. 신차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동안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발생했고 주가가 미끄러졌던 건데 어떻게 될까요? 병목 현상은 해소될 거라고 봐요. 네. 내년도 이제 일단은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꺾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이제 고점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12월 달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해소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주식은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들을 예상하게 되면 시작점이 발생하거든요. 한번 발생했는지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하늘 색깔 이야기 들었는데 이 하늘 색깔로 바뀌었을 때는 이 검은선 위에가 매물대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 하늘색 바뀌고 나서 검은선 위로 올라왔다가 때려 맞고 또 때려 맞고 또 때려 맞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왔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가 하다가 최근에 돌파를 했죠. 네. 그리고 거래량에 실렸어요. 이거는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비둬도 된다. 월봉상 그리고 저는 현대기아차보다 현대글로비스를 더 좋아합니다. 현대기아차가 과연 이 전기차 시대나 자율주행 시대의 승자가 될 것이다?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는.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어차피 테슬라도 지금 유통하고 있고 많은 자동차 업체, 현대차 말고도, 현대기아차 말고도 유통하고 있는 해운업체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동차 많이 팔리게 되면 전 세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좀 내비둬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물대가 24만 원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목표가 24만 원 정도 설정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추세의 전환이 일어났다.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매수가는 11만 600원이고요.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반도체 쪽 전망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나 봐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목표가를 얼마까지 봐야 되나요? 하셨네요. 지금 이게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 대표적인 또 종목이고 얘는 좀 프리미엄을 받는 업체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여러분 반도체 또 컴퓨터 좀 열어보고 하게 되면 그 D램이나 이런 데 보면 새겨져 있어요. 일련 번호하고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그런 것들 이제 마킹해 주는 게 바로 또 이오테크닉스 이게 그쪽에서는 1등이에요. 1등이고 요즘에는 그게 마킹하는 게 굉장히 또 그것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많이 해야 되고 또 물량도 굉장히 좀 지금 많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로만 이제 끝나면 얘가 그렇게 메리트는 없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레이저를 쓰는 거고 장비가 지금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되어 있어요. 그쪽도 지금 매출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얘는 계속 좋아질 거예요. 반도체 시장 내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을 거고 얘도 그 중에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좀 많이 싸졌고 많이 싸졌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그냥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4월 달쯤에 한 13만 원 찍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때 뭐 좀 실적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 정도는 충분히 내년엔 뭐 올해보다 더 좋아지는 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고점 정도는 찍어줘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13만 원대. 일단 내년은 올해보다 확실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만 하는 업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네. 삼성이 TSMC를 지금 잡고 싶어도 어딘가 부족해요. 뭐 삼성 거 쓰면 뭐 속도가 느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패키징에 있어가지고 TSMC가 좀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노 공정이나 뭐 이런 거 따졌을 때 삼성이 과연 뭐 TSMC한테 밀릴만 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잘 만드는데 분명히 패키징이나 그런 얘기가 사실상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패키징이나 뭐 그밖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냐,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자체 칩을 만들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주기가 어렵다, 파운드리 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패키징 문제를 삼성이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PLP라는 거예요. 수많은 반도체를 이제 최종적으로 3D SiP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얘기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PMIC와 같은 뭐 전력 소모를 막아주는 뭐 전력 반도체, 그리고 AP 칩, 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징을 하는 건데요. 한번 여기다가 이제 1층 놓고 2층 놓고 뭐 3층 놓고 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반도체 칩을.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묶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묶은 것을 일렬로 쌓다 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뜨거워지는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칩끼리 또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군형을 이렇게 뚫어야 돼요. 우리 창문 열면 어떻게 되죠? 시원해지죠. 그런 논리로. 반도체 사이에 군형을 뚫어가지고 연결해주면 이걸 뚫는 거를 TSV라고 하는데 요걸 뚫을 때 들어가는 장비가 바로 이오 테크닉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좀 글씨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385억 정도 영업이익 잡았는데 올해 883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다. 시적으로 지금 이제 3, 4분기, 2분기, 3분기 본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진율을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3% 작년에 11%, 올해 21%. 대폭 개선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유보율 좋은 거는 뭐 자랑스러운 부분이고, 금리 인상 시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이고. 그럼 분명히 마진율이 좋아지고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얘기는 PLP 쪽에서 뭔가 매출이 찍히고 있는 현재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돼요.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아까 뭐 13만 원 넘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13만 원 넘어가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문자 주십시오. 그때 다시 한번 또 논의하도록 할게요. 네, 절대로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입니다. 매수가는 4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 35% 들고 계십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5만 원까지 터치를 했었거든요. 주가가. 근데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실적도 좋은데 왜 떨어질까요? 라고 궁금증을 주셨는데요. 전 고점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전고점 가는 문제는 뭐 나중 문제고, 일단 뭐 지금은 주가는 좀 돌려놓은 건 좀 맞습니다. 돌려놓은 건 맞고, 그 돌려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확실히 진짜 그때 그 해상 운임이 그 컨테이너 운임이라고 하죠. 그게 고점에서 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피크아웃이 여기서 이건 분명 피크아웃이다 하고. 뭐 공매도도 뭐 엄청나게 떨어뜨린 거예요. 5만 원 가다가 이제 2만 원대 뭐 이게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슬슬 또 올라가는 건 또 뭐냐면 다시 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전고점을 또 돌파해 버렸어요.
전고점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물동량이 좀 엄청나게 계속 지금 많아지고 얘네가 지금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실적도 사실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이게 예측치는 요게 그 시장에서 예측치는 좀 뭐 올해 이제 한 7조 정도면 내년 한 뭐 5조나 6조 요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올해는 더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져도 이게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는 예, 서서히 일단 뭐 피크아웃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뚫고 가는 거는 그런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워낙 또 이제 조정 구간이 길었고 또 워낙 쌉니다. 예, 지금 워낙 싸기 때문에 이거 뭐 영업이 배수로 따져보면 2예요, 2. 예, 2밖에 안 됩니다. 이거 너무하잖아요. 예, 너무하니까 아무리 좀 나중에는 이제 정상화되고 하면 이익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가는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어요. 예. 네. 일단 주가는 조금은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하윤 앵커님은 혹시 아세요? 뭘 할까요? 지금 네. 이제 반도체 쇼티지 이런 얘기 나온 거 작년 10월 달에 제가 예고했었어요. 모르죠, 그거. 작년 10월 달에 제가 네. 물류 대란, 병목 현상, 쇼티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얘기했는데 그게 올해 일어났잖아요, 상반기 때. 저도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정보를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H&M에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공략을 안 했어요. 제가 평생 후회하는 종목이거든요. 왜 공략을 안 했냐면 그냥 적자 기업이라는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10년 적자예요, 10년. 예,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도 못 하겠고 정보를 받아놓고 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지금 H&M 싸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나쁘진 않은데 이거보다 또 다음에 쇼티지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차트만 보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싸니까 그냥 지금은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색깔로 접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자, 그물만 상단 오게 되니까 네, 검은선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때려 먹고 그물만 상단 오게 되니까 때려 먹고 못 올라오게끔 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최근에 상단에서 안착해가지고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지금에서 팔자리는 아니죠. 근데 32,000원, 35,000원 구간에 좀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추세로 갈 수 있는데 리스크 관리상 32,000원, 35,000원 좀 물량도 좀 있으시니까 요 정도 구간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줄여놓고 다음 쇼티지가 뭘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쇼티지는 뭘까요? 공개방송 때 공개방송. 소리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공개방송. TV방송에서 얘기하기 너무 오늘- 아까워, 분석한 게. 오늘 하시는 거죠, 공개 방송? 오늘 합니다. 예. 몇 시에 하시나요? 10시 반에 해요. 예. 알겠습니다. 꼭 참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HMN까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국고처 3부 지금도 문자 참가 전화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LX 세미콘입니다. 네, LX 세미콘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그 매수가는 122,0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네, 122,0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권을 계시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전문가님들 말씀 들어보면 뭐 20만 원까지 가지 네.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매도 시점이 좀 그 얼마 때 매도해야 되나 그게 좀 그 어려워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도 수익권에 계세요. 네.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봐야 좋을까요? 이게 워낙 뜨거워요 요즘에 네. LX 세미콘이.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지금까지는 이제 DDI 구동칩이라고 이제 디스플레이 그 올레드 쪽 이제 지금 뭐 TVC는 좀 난리 났잖아요. 왜 그쪽이 주력이었었다면 근데 이번에 이제 LG 이노텍에서 이제 전력 반도체 그거를 갖고 왔어요. 예. 이제 사업 재편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계열별도 완료되고 뭐 나중에 뭐 둘이 또 막 싸우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좋은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이게 또 이제 자율주행으로 또 그 엮인 거예요. 최근에는 좀 모멘텀 그게 이제 붙은 겁니다. 예,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단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게 당장 이게 그 인수했던 그 LG 이노텍에서 갖고 온 게 예, 굉장히 이게 지금 뭐 이게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근근히 좀 뭐 나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키워내야 되는 건데 그게 앞으로 이제 뭐 전망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조금 먼저 달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쉬어가는데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예, 많이 빠지진 않을 거고 좀 기간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여기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를 했다가 뭐 오히려 이제 뭐 한 13만 밑으로 내려온다거나 했을 네. 때 좀 트레이딩 관점 거기서 더 다시 이제 팔았던 걸 또 사고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좀 가보는 쪽으로 예,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예,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을 축소했다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5만 원대를 시원하게 좀 뚫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뚫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른 맥락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 실적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OLED DDI 구동칩이고 뭐 SIC를 가져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 가지고 저는 얘기할게요. 야, 올해 예상 영업이익 보십시오. 야, 참 5배가 넘어가요.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되니까 네. 시장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원대니까 2조 5천이죠. 2조 5천원이니까 야, 이거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도 팹뉴스 업체인데 이거 너무 저평가 아니냐. 여기에 곱하기 10배 해가지고 4조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 지금 붙는 것도 있어요. 성장성도 있고.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IT 종목은. 무엇을 계산해야 되냐면 네. 올해 실적보다 내년도 실적이 더 좋아지는가. 현재 이 실적이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갑작스럽게 20%까지 올라온 그런 어린 서프라이즈가 아닐까. 내년에 만약에 병목 현상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런 물음표가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김종국 대표님 말씀처럼 옆으로 길 수 있는데 저는 그런데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옆으로 행보하거나 슈팅이 나왔다가 뭐 윗골이 달 수도 있고. 저는 이 정도 실적은 앞으로 계속 뭐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한 마이너스 30% 정도? 그 정도 안팎에서는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싸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유지할 가능성이 높냐? 일단 OLED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스마트폰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XR에도 OLED는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구동칩 당연히 동사가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고 또 비메모리의 그 산업의 영역이 계속 확대되어 가는 구간 또 SIC 파트도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좀 뭐 실적을 좀 더 확인하려는 분위기는 있겠지만 주가는 계속 우상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계속 가져가는 전략 그것이 맞다라고 저는 봐요. 뭐 기교 부리지 말고 투박하게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투박하게 좀 진득하게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신가요? 네, 강스텐바이오 때문에 속을 많이 썩고 있어요. 지금 한 아이고. 3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8,200원에 해서 유증을 받아서 네. 단가를 5,400원에 낮춰놨어요. 네. 근데 지금 여행 안 가고 해서 딴 바이오는 가는데 강스텐바이오는 못 가고 그래서 아니면 손절을 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계신가요? 막 많아요. 30%가 넘어요. 30% 들고 계시군요. 강스텐 네. 바이오텍 5,400원쯤에 30% 들고 계십니다. 예, 유통을 받아서 그래요. 맨 처음에는 8,400원인데. 네.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다른 바이오는 잘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잘 가는 거 거의 없어요. 그게 예. 아니에요. 이번에 다른 바이오는 움직였는데 예. 이거는 한 3년 가까이 됐는데도 이번에 다른 바이오 움직이는데 이건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냥 그나마 이제 움직인 것들 보게 되면 뭐 코로나 치료제 좀 엮여갖고 좀 네. 올라가고 그것도 이제 다시 다 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 네, 뭐 그런 것들 내려가고. 그러니까 얘네도 뭐 줄기세포나 뭐 이런 쪽 이게 사실 그쪽이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또
임상이 더 빠그러지고 네. 2상이 더 컷당하고 3상이 컷당하고 뭐 하나 갖다 붙여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바이오 쪽 섹터가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성장성이 막 그런 것들이 종목들이 없을 때는 바이오가 유일한 좀 대안처럼 여겨지면서 이게 좀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지금은 싹 들어갔어요 지금. 뭐 연기금이든 뭐든 뭐 바이오 하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나 이제 제대로 된 스타가 좀 나와야 뭐 강스템 바이오든 뭐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쉽지 않아요. 이게 또 올라간다고 뭐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뭐 차트상으로 봐더라도 뭐 더 떨어지진 않는 뭐 그런 구간에 있고 아마 이거 얘네들 또 머지않아 또 유정 한번 또 하고 한 두세 번은 더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해 보면 이걸 계속 이제 들고 가는 게 맞을지는 예, 좀 의문이 좀 드는 것 같고 네. 아 뭐 참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기술적 반등을 위해서 매도하라. 좀 이것도 또 애매해요. 또 너무 원론적이에요. 예. 예.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저는 요쪽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예,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예. 대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도 다 속상하네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좀 도움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다른 바이오들 가니까 또 이게 좀 안 움직이니까 속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대한민국 시장 다른 종목들 다 좋고 내가 봤던 종목들 2배, 3배 막 가고 있을 때 이것만 이러고 있으면 더 속상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단을 내리셔야죠.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IT랑 가치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턴어라운드 가치주. 이동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한 예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포장마차에 갔는데 뒤에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등산복 입고서 막 얘기하시는데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다 그냥 다 깨뜨고 있어. 봤더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물려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바이오를 많이 공부하세요라고 여쭤보니까 이게 쉽대요. 뭐 고치는 거고 뭐 고치는 거 뭐 고치는 거니까 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내가 불편해도 공부해야 될 때는 그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 같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IT랑 턴어라운드 가치주 종목으로 이동하고 또 금리 인상 시기에 바이오주가 과연 매력적일까?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빚 끌어다가 이제 사업하는 게 이 바이오니까. 결단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많은 투자가 여러분들이 바이오 많이 좋아하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과연 바이오일까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거, 배터리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참에 좀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저의 조언이네요. 예. 네, 또 어떤 종목으로 교체해야 할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10시 반에 또 대표님들이 공개 방송 준비하셨으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신가요? LNF요. 네, LNF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22만 원에 50%요. 22만 원에 50% 비중이 많으시네요. 왜 이렇게 많이 담으셨나요? 2차 전지 대장주라서 네. 또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담았는데 담고 나서 이렇게 계속 흘러서 네. 이거를 과연 들고 가도 되는 건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도 오늘 잘 전화를 주셨어요. 두 분이 2차 전지 전문가시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2만 원에 조금 많이 담으셨네요.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지금 뭐 LNF 같은 거는 22만 원에 50% 이거 뭐 조금 더 떨어지면 더 담으실 거예요. 여기 이제. 근데 이게 참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지난번에도 LNF 비슷한 거 했었죠. 네. LNF 자 이제 양극재 좋죠. 예. 근데 얘는 뭐 주로 좀 LG 쪽으로 좀 많이 합니다. 뭐 테슬라도 뭐 하고 한다는데 일단은 지금 LG하고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LG에 진짜 뭐 좀 그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저승사자가 갔어요. 저승사자. 예. 저승사자는 무조건 비용 단가 낮추고 그런 좀 애들 저승사자가 죽여버리는 누구신데요?
권 씨예요, 권 씨. 아니, 이 사람은 진짜 뭐 어떻게든 뭐 단가를 낮추고 그러면 이게 에너지 솔루션 이게 좀 이번에 또 상장하게 되고 네. 상장하게 되고 이게 또 이제 이익들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좀 살살 달래면서 키워주고 하면서 단가를 맞춰주는데 이제 죽음의 시간이 좀 왔습니다. 예, 죽음의 시간이 왔고 네. 예,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앞으로 좀 양극재나 이쪽도 네. 쉽지가 않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물론 뭐 이게 예, 바로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바로 이쪽이 뭐 여전히 이제 주도주로 있고 그래서 또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또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튈 때예요. 그래봤자 그냥 뭐 본인 뭐 매수가 정도 오면 예, 거기는 한번 오겠죠. 예. 시장이 아무리 뭐 힘들어도 네. 그러면 좀 과감히 좀 줄이시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신규로 배터리 뭐 소재나 오히려 지금 배터리 소재가 셀보다 더 비싸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덤빌 때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예. 네, 이제는 죽음의 시간이 왔다. 너무 무섭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 그거야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뭐 죽는다 뭐 해서 그냥 바로 뭐 이걸 뭐 10만 원, 20만 그렇게 안 빼요. 예. 이렇게 하다가 또 올리는 척하고 근데 거기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이제 때려먹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네.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일단 말씀드린 매수가 겁니다. 회복은 예. 그래도 가능할 예.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2차 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시나요? 답을 드릴게요. 네. 자, LNF 시가총액이 7조예요. 자, 화면 보자고요.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380조. 자, 7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7천억의 영업이익을 찍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반영된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24시 클럽이 이거 우리가 자타공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차 박람회, 기업 탐방,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 LG와 컴프로스콜, 삼성 SDI 컴프로스콜, 우리보다 많이 다닌 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계속 분석해왔고 잘 파악하고 있는 팀이에요. 너무 먼 미래 가치까지 다 끌어다가 반영됐어요. 아니 정리할 때 정리해야죠.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잠깐 쉬면 자꾸 사고 싶다. 이런 논리로 이 IT 산업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반도체 싼 종목들도 많고 비메모리 싼 종목들도 많고 턴어라운드 가치주 쪽에서 진짜 싼 종목도 많거든요. 그쪽에서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길목을 잡고 있어야지 다 간 버스 지금 잡아봤자 만약에 놓치면 막차 놓치는 겁니다. 새벽까지 기다려야 돼요.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